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엑셀을 통해서 목표 금액과 기간을 정하고 이에 따른 수익률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빠르게 결과부터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목표 기간이 15년이고 1년에 5천만 원을 쓰고 싶다고 했을 때 연금으로 매년 1,0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목표 금액은 19억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초기 투자금이 3천만 원이고 매달 100만 원씩 추가로 투자를 한다면 목표 수익률은 연평균 23% 정도, 월평균 1.75%가 나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숫자를 넣는 부분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목표 금액 설정과 기간을 설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이 엑셀을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쳐진 부분들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기간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현재 시기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2024년이니까 2024년을 적고, 그 다음으로 내가 은퇴를 하고 싶은 시기나 아니면 내가 은퇴를 할 것 같은 시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일을 한 뒤에 은퇴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일단 여기엔 2039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목표 기간이 15년으로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은퇴 후 예상 연간 소비액을 찾아볼 텐데,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은퇴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1년에 얼마 정도를 쓰는지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부 기준으로 한 1년에 5천만 원 정도 쓰면은 엄청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5천만 원으로 한번 적어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총 연금액과 연금 제외 소득을 적어볼 텐데요. 자, 방금 전에 엑셀에서 보셨던 총 연금액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요. 연금 수령액이란 공적 연금 소득과 사적 연금 소득을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적 연금 소득이란 이렇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의미하고요. 사적 연금 소득은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 계좌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들을 모두 더한 다음에 과세 제외 금액과 비과세 금액을 빼면 되는데요. 이 비과세 금액과 과세 제외 금액은 화면에 보이는 이런 연금 소득을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에 속한 것들이 있으면 빼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이렇게 엑셀로 돌아와서 총 연금액을 입력을 해보면 저는 1,000만 원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1,000만 원을 적고, 그 다음으로 연금제외 소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부업이나 임대소득 등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은퇴 후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영원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요. 소득공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영원으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금 소득공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 소득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공제되는 부분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연금 소득공제가 뭐냐면 총 연금액에 따른 이렇게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엑셀에다가 수식으로 작성을 해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따로 입력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총 연금액을 적어주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연금 소득으로 얼마가 공제가 되는지 적혀져 나올 겁니다. 연금 소득 공제뿐만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수식으로 해놨으니까 혹시나 나중에 이 수치가 변한다면 제가 또 수식을 또 변경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파란색 부분만 잘 입력을 하시면 다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적으면 이제 거의 다 대부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 예상 연간 소비액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을 지금 쓰고 싶다고 해서 15년 뒤에 5천만 원이 지금의 5천만 원의 값어치와 같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내가 희망을 은퇴하는 시기에 이 5천만 원의 값어치가 그 당시에는 또 얼마가 될 것인지 계산을 한 게 바로 예상 연간 소비액이고요. 내가 지금 기준으로 5천만 원을 생각한다면 2039년에는 6,700만 원 정도를 벌어야 한 5천만 원의 값어치를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필요 배당 소득을 보면 예상 연간 소비액에서 총 연금액을 뺀 건데 단순하게 뺄셈만 수치고요. 이 금액이 결국 그 2039년 은퇴 시기를 기준으로 배당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결국 저는 5,700만 원을 이 배당 소득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배당 소득이 끝이냐? 아닙니다. 이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원천 징수로 15%를 떼고 받기 때문에 그 빠진 15%만큼을 다시 더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한 수치가 바로 6,740만 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내야 될 이제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 6,740만 원에서 배당 소득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종합소득세로 이제 포함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천만 원을 뺀 이 4,700만 원이 배당 과세 표준으로 잡히게 되고, 결국 이 연금 소득 금액과 배당 과세 표준을 합친 금액이 바로 총 과세 표준이 됩니다. 결국 이 5,19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세율 같은 경우도 종합소득세가 여러분들의 그 수익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바뀌고 또 누진공제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다 수식으로 만들어 뒀으니까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고요. 결국은 이렇게 한 67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당 같은 경우는 원천 징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배당 소득에서 2천만 원을 뺀 금액이 종합소득세로 잡힌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이 나머지 부분인 4,740만 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15%가 원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4,740만 원에 대해서 원천 징수가 된 금액이 더 많게 되면 사실상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은 받지 않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소득금액과 연금재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부분만 종합소득세로 계산을 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 450만원에 대해서 6%의 세율만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27만원이 적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최종 필요 배당 소득은 여기서 27만원을 더한 6,767만원이 되겠죠. 만약에 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배당금으로만 계산을 하게 되면 8,400만원을 기준으로 8,400만원이 넘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연금액을 0원으로 하고 은퇴 후 소비액을 한 5,350만원으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총 배당으로 받는 수익이 8,471만원이 잡히게 되고, 이렇게 8,400만원이 넘을 때부터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되고, 나머지 이 이하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5천만원을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제 배당률만 알아보면 전체적으로 계산이 다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배당률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이 5개의 종목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고배당주 ETF인데요. 자, 결국 요약하면 우리는 이 iShares와 이 휴합을 적당히 조합을 해서 포트를 구성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iShares의 배당률인 3.7%와 휴합의 배당률인 3.3%를 대략 더해서 나누면 한 3.5%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배당률을 3.5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당률을 3.5%를 입력을 하게 되면 총 목표 금액이 결국은 한 19억 정도로 나오네요. 제가 15년 동안 19억을 벌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9억이란 돈을 제가 어떻게 벌어야 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부터 또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초기 투자금과 매월 적립식으로 얼마를 투자했을 때 또 어떻게 수익률을 내야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만약에 초기 투자금이 한 3천만 원이 있다고 치고 3천만 원 적고, 그리고 매월 추가적으로 100만 원 정도 적어 보겠습니다. 매월 한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치면, 그럼 목표 수익률이 23%가 나옵니다. 1년에 23%를 벌어야 된다는 뜻이고, 월에는 1.75%를 벌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S&P나 뭐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에서 10% 초반대인데, 이 수치조차도 지금 장이 엄청나게 좋은 최고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5년 동안 23%의 수익률을 꾸준히 낸다는 건 사실상 좀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특별한 전략을 사용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이 매월 추가되는 금액을 100만 원이 아니라 0원으로 했을 때 보시면 목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방금 전에 이 100만 원일 때는 23%, 0원일 때는 31%, 32%로 거의 한 8% 차이가 납니다. 15년 기준 복리로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이 3천만 원을 1억으로 올리게 돼버리면 이 목표 수익률이 21%로 나오게 되고, 여기서 만약에 이걸 100만 원으로 올리면 17%로 아까 전과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초기 투자금을 초반에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가 이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략에 대한 설명은 다음 강부터 제대로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아직 초기 투자금도 그렇게 많이 없고 매월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서 맞춤형으로 전략을 만들었으니까 초기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목표 금액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엑셀 파일을 한번 받아보신 후에 내가 얼마를 쓰고 싶고, 또 그러려면 얼마를 벌어야 하고, 그리고 내 초기 투자금이 얼마인데 또 얼마를 넣었을 때 몇 퍼센트를 벌어야 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서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자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멤버를 모집합니다. 부자 프로젝트는 노후 걱정 없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직접 1대1로 간단한 교육을 해드린 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응원과 소통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투자 커뮤니티에 참여하셔서 좀 더 쉽게 목표 금액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책에 들어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전자책을 받아보셔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배우실 분들이나 다른 궁금하신 것들도 댓글에 있는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